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 하지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비 오는 여름밤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강렬한 여름의 빗줄기처럼 15년 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난 우리는 묻습니다. 그때 후회해. 아니, 오빠는?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두 사람. 세상이 금지한 감정. 하지만 가장 진실했던 그 여름. 이것은 경계를 넘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하늘과는 다른 너무 선명한 여름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감쌌습니다. 가방을 메고 출구를 향해 걷는데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였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모습.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그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사촌 오빠였습니다.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일부러 숨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걸음걸이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내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히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야. 많이 컸네. 그의 말에 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작 1년 사이인데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나도 그가 달라 보였으니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낡은 경차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자 차 안에는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습니다. 외할머니 괜찮으셔? 응,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도 내가 오길 기다리셨어. 차는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짭조름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팔을 창틀에 기대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년 여름이면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곳이 변한 걸까요? 대학 어때? 지훈 오빠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그는 도로를 보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옆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턱선이 선명했고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20살이 된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좀 정신없긴 한데.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몇 명? 오빠는? 나는 그냥 일하고 집에 가고 그래. 그는 작년에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가족들은 그저 지훈이가 다른 길을 택했다고만 했습니다. 지금은 외가 근처 목공소에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을 것 같았습니다. 외가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잘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훈 오빠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지훈이 덕분에 서연이가 무사히 왔네. 당연하죠.
오빠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마당 한쪽의 평상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뜨거운 나무 판자가 발바닥을 태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풀 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저녁은 조용했습니다. 외할머니와 나 그리고 지훈 오빠.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차려주셨습니다. 나는 맛있게 먹었지만 자꾸만 건너편에 앉은 오빠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나는 방에 짐을 풀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평상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잠 안 와? 뒤에서 지훈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좀.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 앞에선 안 피울게. 괜찮은데. 아냐, 안 괜찮아. 그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세우고 턱을 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떠들었습니다. 사소한 것들로 다투고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더 편했습니다. 서연아. 응?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나는 오빠를 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진지했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낯설고 동시에 너무 가까워서 불안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러 갈게. 응, 잘 자.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아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빠가 나를 보던 눈빛,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아라는 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랐지만 분명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묘한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강릉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고 밤이 되었을 때는 폭우가 되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마당이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컸고 무엇보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덮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작은 불빛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나는 벽을 더듬으며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깨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켰지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필요했습니다. 오빠 방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노크했습니다. 오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 오빠가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머리가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정전됐어? 응. 촛불 있어? 들어와. 나는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책상과 침대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촛불 몇 개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거렸습니다. 여기 앉아. 그는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의자에 앉아 나를 봤습니다. 촛불 때문에 그의 얼굴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서워?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 그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배터리 다 됐어? 거의. 여기 둬. 충전해 줄게. 나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그는 보조 배터리에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너 요즘 어때? 뭐가? 그냥. 힘든 거 없어.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오빠는? 나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곤함 같은 것, 혹은 외로움 같은 것.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또 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작아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오빠. 응? 나 이상해. 뭐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지훈 오빠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이상해. 그의 말에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밖의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았습니다. 동시에 내가 무슨 대답을 할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전에 넘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아. 응.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사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 순간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알아. 그런데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는 그 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나만큼이나.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나를 안았습니다. 갑작스럽고 강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떴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내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벅찼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규칙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나는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촛불을 하나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온기.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알 수 없는 감정들. 나는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무언가는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지훈 오빠를 피했습니다. 일부르게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모든 것이 씻긴 듯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외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갔어? 할머니의 물음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몰라요.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아니야, 벌써 나갔어. 새벽부터 뭔가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 나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그도 나를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을 먹고 나는 혼자 바닷가로 갔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백사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품. 그리고 내가 느낀 감정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사촌이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사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그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외가로 돌아왔을 때 지훈 오빠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티셔츠, 집중한 눈빛. 나는 그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왔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방에 가방을 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훈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손을 씻고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대답만 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도 건너편의 그를 의식했습니다. 그도 나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긴장이었습니다.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다가와 행주를 들었습니다. 내가 닦을게. 괜찮아. 아니야.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나는 그릇을 씻고 그는 닦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가? 어젯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그래도 나도 똑같았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밖의 소리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지훈 오빠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나는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 오빠였습니다. 그는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의 흙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내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담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못 자? 응. 나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응? 우리 이러면 안 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너도 알잖아. 모르겠어. 오빠가 말해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돼. 가족이면 왜 안 돼? 서연아. 나 진심으로 모르겠어. 왜 안 되는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앞에 바짝 섰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느꼈잖아. 어젯밤에. 그래.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서연아, 넌 아직 어려. 18이야. 어른이야. 그래도 오빠는 어때? 진짜로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그도 나와 똑같다는 것을. 오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욕망과 이성, 원함과 두려움. 한 번만. 내가 말했습니다. 한 번만 솔직해지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세상이 잠든 시간에. 그리고 그가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강하게. 나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더 절박했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날 밤 우리는 이 여름의 강렬한 비처럼 끝을 알 수 없을 때까지 서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저 서로를 느끼며 세상의 모든 규칙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벌써 가냐고 좀 더 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떠나기 직전 마당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릉이 멀어졌습니다. 바다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도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사이에 생긴 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로움일까요? 혹은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여름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33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 몇 번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가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되겠구나. 장례식장은 강릉이었습니다. 나는 검은 옷을 챙겨 입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익었습니다. 15년 전 그 여름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나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키는 같았지만 어깨가 더 넓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조금 거칠어진 피부.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그 여름밤으로. 오랜만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나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할머니를 떠나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지훈 오빠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주쳤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저기 물 좀 갖다 줘. 이거 정리할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귀 기울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외관은 텅 비었습니다. 나는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15년 전처럼. 서연아. 지훈 오빠가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 캔맥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나도. 왜 안 왔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너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바다 갈래?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밤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서연아. 응? 그때 후회해? 나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나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짜? 응. 오빠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파도가 몇 번 밀려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없어. 다만 그게 우리였다는 건 잊지 않았어.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도 잊지 않았어. 단 하루도.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나도.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빠, 나 아직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나도.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 외로움,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아마. 나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나 결혼 안 했어. 나도. 왜? 너 때문에.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오빠 때문이야.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린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도 도덕도 사람들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 그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희망. 진심이야? 응. 하지만 사람들이. 상관없어. 서연아. 15년 동안 오빠 없이 살아봤어. 그게 더 힘들었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섰습니다. 15년 전처럼. 오빠,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 서연아. 오빠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빨랐습니다. 내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바다 앞에서, 달빛 아래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그 여름 우리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가을 우리는 그 경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훈 오빠와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잘 자. 밥은 먹었어?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 오빠 어떡해?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리 말하지 그랬어. 깜짝 선물. 나는 웃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있을 건데? 주말. 이틀? 응. 짧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응? 나 사실 겁나.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뭐가?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가.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를 놔둘까?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어. 사람들이 알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서연아. 오빠 15년 동안 우리 각자 살았잖아. 그게 더 힘들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살아보자. 힘들어도. 그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다리의 불빛이 수면에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우리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생각했어. 뭘? 우리 관계를.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도 멈춰 섰습니다. 그를 마주 봤습니다. 세상은 우릴 사촌이라고 하겠지. 가족이라고 하겠지. 응. 하지만 우린 그냥 두 사람이야. 서로를 사랑하는. 그 단어를 처음 입 밖에 냈습니다. 사랑. 15년 동안 피해왔던 단어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랑. 그가 작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 사랑.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 오빠 사랑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안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오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15년 전부터.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발코니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 서연아, 나 결심했어. 뭘? 서울로 올게. 나는 놀라 그를 봤습니다. 진짜? 응. 여기서 일 찾아볼게. 목공소든 뭐든. 오빠.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소파에서 자던 지훈 오빠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레서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서울에 오면 어디서 살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조심스러웠지만 행복한 계획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천천히 하자. 응. 서두르지 말고. 알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너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기로. 힘들 때 도망치지 않기로. 함께 헤쳐나가기로. 오후에 그는 떠났습니다. 역까지 배웅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를 안았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나도. 곧 올게. 기다릴게. 그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름에 대해, 15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대해, 우리가 넘었던 경계에 대해,
그것은 금지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내 감정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갇혀 진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편견을 혹은 법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15년을 떨어져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나의 진실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15년 전 그 여름밤의 달처럼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경계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를, 두렵지만 함께할 수 있는 여정을. 그 여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